이제는 나이답게 살아라 이런 말보다는 나이보다 어리게 사는 것이 되려 미덕이 되고 있는 사회란 걸 다들 알고 계신가요? 2023년 6월 28일 대한민국이 만나이 통일법을 시행하면서 하룻밤 사이 저희는 최대 2살까지 어려지는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어려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여지껏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었고 큰 영향을 끼치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죠. 과거엔 사회생활에서 서열 차지의 중요한 부분이 나이였다면 이제는 내 나이보다 되려 더 젊어 보이고 젊게 사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고 멋이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하게 이런 인식만 바뀐 게 아닌 인식에 따른 대한민국 소비 흐름 또한 크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나이보다 어려 보이게 산다는 걸 경제 용어로는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버랜드 신드롬으로 인해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소비 흐름이 바뀌었는지 책 트렌드 코리아 2024 내용을 읽고 알게 된 점과 제 입장에서 느낀 점을 한번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코로나 여파로 찾아온 불경기 속에서 새로운 신흥 소비 강자가 탄생을 했는데요. 바로 알파 세대들의 유아 제품이었습니다. 대한민국답게 명품 소비가 많은 게 이게 유아 의류로 이어지면서 유아 의류 소비가 급부상으로 이어진 거죠. 2023년 1월부터 4월 현대백화점 아동 명품 매출은 22년 대비 28.5%나 늘었고 신세계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유아 명품 매출이 2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저출산으로 생긴 소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부끄럽지만 저출산 1위 플러스 명품 소비율 1위 국가답게 알파 세대의 제품이 소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품뿐만이 아니라 저출산에 따른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소비가 중점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이 기업에서도 다양한 알파 세대들 공략 제품들이 출시하면서 큰 수익을 계속 거두고 있죠. 예를 들어 다이소만 하더라도요, 알파 세대의 소비 흐름을 파악하고 다꾸 제품, 폴꾸, 키링 등을 출시하며 영업이익률을 3년 만에 무려 212%나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진짜로 소름이 끼쳤는데요. 제가 구매대행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해외 물건을 판매하다 보니 저도 나름 소비자들의 소비 니즈를 파악하고 소비 흐름을 공부하고 분석해서 상품을 팝니다. 거기서 키링이 정말 압도적으로 검색량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명품부터 해외의 다양한 제품들의 키링을 저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려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판매를 내고 있는데 이게 책에도 나오니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도 저출산의 역설로 인한 알파 세대 소비율을 미래의 은행 잠재 고객으로 이용하기 위해 더 이상 엄카가 아닌 7살부터 본인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홍보하면서 알파 세대 카드를 출시했던 거 다들 아시나요? 근데 이게 엄청난 히트를 쳤죠. 토스는 이 유스카드라는 걸 2023년 6월 기준으로 200만 명이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과죠. 이런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혹여나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도전할 때 점점 소중해지는 이 저출산으로 오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두면 사업성이 더 발전이 있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어린이가 아닌 어른들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어떤 소비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이제 소비에 있어서 더 이상 어른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른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소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만 봐도 그래요. 이 아기가 없는데도 우리가 쓰려고 키링을 사고 우리가 먹으려고 구슬 아이크림을 직접 사 먹으러 잠실까지 가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진짜로 22년 초에 발매된 포켓몬스터 키링이 정가보다 912%나 비싸게 리셀로 팔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키링이 어른들 사이에서도 히트한 거죠. 만 나이가 사라진 대한민국이 현 시점 성인들의 소비는 사치스러운 플렉스가 아니라 어린 시절 좋아했던 걸 본인이 직접 살 수 있는 플렉스로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가지고 싶었던 다마고치라든지 고질라 피규어라든지 건담, 레고, 포켓몬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또한
과자 하면 애기들이 생각이 나야 하는데 요즘 이슈화되는 걸 보면 어른들이 과자에 미쳐 열광하는 걸 다들 보셨을 거예요. 네, 먹태깡이라든지 청량마요맛 이런 과자 제품들이 최근에도 그런 사태를 발생을 시켰죠. 말 그대로 정말 네버랜드 신드롬 그 자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입어보고 옷을 사고 소비를 했지만 이 코로나로 야외 활동이 제재를 당하면서 온라인 쇼핑으로 대부분 쇼핑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더욱더 편하다는 걸 전 세계가 체감을 했었고 온라인 수요 폭증으로 인해 온라인 이커머스 규모 또한 이 시기에 엄청나게 커졌었죠. 코로나가 끝나고도 이제는 모두가 여전히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편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으니까요. 그럼 오프라인 매장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걸까요? 네, 오프라인 매장은 예전과 같이 판매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어떠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비중이 맞춰지고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수동에서 수많은 브랜드들이 매장을 오픈하기보다는 팝업만을 하는 이유 또한 우리 브랜드를 체험하고 알리는 데 목적을 가하고 있죠. 이렇게 알리면 물건은 소비자들이 결국 온라인으로 살 거를 아마 기업들도 이제 다 안다는 거예요. 결국 소비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주가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을 굉장히 명심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소비 흐름을 파악해서 저와 같은 구매 대행 사업이 앞으로도 온라인 이커머스가 발전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어떠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런 데이터 값을 통해서 제 영상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사업을 준비하면 보다 빠르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읽은 책 트렌드 코리아 2024를 꼭 읽어보시고 앞으로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떤 걸 반영해야겠다, 어떤 제품을 팔아야겠다라는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나 저와 같은 구매 대행 셀러라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서울대 경제학 교수님께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쓴 책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고 제가 진짜로 판 제품들을 책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고 신선했습니다. 저는 이 책이 매년 출간하는데 매년 이 책을 사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읽고 안 읽더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반드시 이런 부분을 캐치하셔서 성공적인 사업 결과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는 오늘까지이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